지금부터는 조금 전에 있었던 청와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보고대회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그 두 분 그 행사를 보셨죠? 네. 최근에 이제 우리 많은 시민들은 그 부동산 관련되는 것도 많았었지만은요. 오늘은 결국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행사 내용이었습니다. 센터 내에서도 지금 현장 화면이요. 역할을 하는 서버실입니다. 그래서 한 발 더 나아가 모여진 데이터를 잘 활용하여 우리 생활을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데이터 댐의 가치가 빛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스토어의 거래가 지금 이제 행사 내용은요. 오늘 그 한국판 뉴딜의 두 축,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이었는데 그 중에 지금 이제 나오는 거는 한선숙 네이버 대표가 그 화상으로 해서 이제 디지털 뉴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 대기실에서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다 들었는데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임기가 이제 2년도 채 안 남았는데 지금 대통령 선거, 대통령 출마, 대선 공약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가만 들으면서 저희 임기 앞으로 2년도 안 남은 기간 동안에 저걸 하나라도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까? 또 스스로도 2025년까지 뭐 190만 개 일자리를 만들고 뭐 100몇 조 넣겠다 이러는데 그건 2022년에 정권이 끝나는 정권이 그 다음에 걸 갖고 계산에 설계는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현실성이 없다. 예전에 보면 5개년 계획 이런 거 많았잖아요. 물론 하죠. 하지만은 지금 그 말하는 거 말씀하는 거는 다 좋은 말인데 나 그건 너무 그냥 대통령 출마할 때 대선 후보 공약으로 발표할 사항이고 내용에 대해서는 뭐 전혀 그 실감이 와닿지 않는다. 그리고 또 10대 그 과업 있잖아요. 뭐 10가지 잠시만요. 장관님. 조금 전에 있었던 이 조금 전에 화면은요. 그 그린 뉴딜의 그 발표자 화상 발표자 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의 지금 발표 내용이 화상으로 보여지고 있었던 거예요. 한번 얘기하셨고 우리 최민희 전. 우선 저런 문제 제기 저희도 옛날에 했어요. 그러니까 녹색 성장이나 창조 경제 때 그러니까 똑같은 예산 항목의 이름만 바꿔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많아서 비슷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 가능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국회에서 그 각 상임위 해당 분과에 있는 의원들께서 예산 진짜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관료들이 과거 예산의 이름만 한국형 뉴딜로 바꿔서 올리는 경우를 많이 잡아내고 진짜 예산이 뉴딜 쪽으로 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데이터 댐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관련해서 굉장히 부수적으로 해결해야 될 법안이 많습니다. 데이터 댐은 빅데이터화해서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데이터 댐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보 보호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그동안에 그 벽을 못 넘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관련 법 처리가 시급할 것 같고 SOC 디지털화가 10대 계획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SOC를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테고 그중에서도 특히 소프트웨어 부분의 개발자들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 이 부분은 교육 부분을 같이 바꾸지 않으면 사실 실현이 어렵죠. 그래서 이 방향은 아마 지금 이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어떤 대통령이 계셔도 이 계획은 발표할 수밖에 없는 발표거든요. 또 하나 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 10가지를 발표했잖아요. 중요한 거. 이게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거. 전문가들은 뭐 이해하고 그러려니 하지만은 대개 1930년대 미국의 뉴딜 정책도 그 32대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의 극심한 그 경제 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발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국민들이 저렇게 하면 당장 경제가 좋아지겠다든지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든지 이런 것이 가슴에 와닿아야 되는데 뭐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이 10개 주에 다 소개해 주셨어요. 이 10개 주에 홍보 소개 정책 홍보요. 국민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 되겠어요? 예전에는요. 1930년대 20년대 후반에는요. 토목공사하면 손에 확 잡혔지만 그렇습니다. 디지털이라든지 그린은 손에 안 잡히지만요. 그러니까 그린 뉴딜 가는 것도 지금 우리도
이게 디지털 뭐 4차 산업 디지털 하니 그런데 그럼 우리나라에 지금 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뉴딜 정책에 그럼 토목은 정말로 안 해도 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 그린 뭐 많이 있잖아요. 그린 에너지 뭐 많이 있는데 예. 지금 차라리 뉴딜 정책에서 적어도 한 2, 30조를 집어넣어서 한 3, 40만 일자리를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지금 이제 환경을 살려서 지천이나 하천 이걸 완전히 새롭게 좀 정비하겠다. 지천 하천 정비해서 전국의 모든 물들을 깨끗하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 거기 한 20조 집어넣어서 네. 지천 하천 정비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뭐 이런 게 예를 들면 이렇게 국민들이 눈에 그리는 거 가슴에 와닿으면 뭐 저런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예. 짧게 네. 그 평가해 주십시오. 예, 우선 그 사업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과정에서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린 에너지,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4차 산업혁명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로봇가 여러 가지 일을 하겠다, 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전자도로, 도로망에 전부 센서를 까는 거죠. 그럼 예. 그 센서 개발과 센서를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그래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자리가 는다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 장관은요, 디지털 그린 속에 뭔가 좀 눈에 잡히는 것도 좀 들어갔으면 됐지 않았을까 아쉬움을 표명했고, 여기 최민희 전 의원께서도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공공사업 영역에서요. 알겠습니다.